여러분은 잘 지내고 싶은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각자 취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취향에 맞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런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계를 하는 것에 서툴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올바른 방법을 잘 배우셨나요? 저는 바르게 배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내면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뜻과도 같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마음을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은 채로 계속 추궁하고 의심을 합니다. 지금 두 예시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정리하는 쪽이신가요? 혹은 상대방을 의심하고 추궁하는 쪽이신가요? 저는 예전에 혼자 정리해버리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원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이 원인일 수도 있고 수치심, 거절감, 외로움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원인은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보통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방법을 내가 그대로 학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대화를 하는 방식이 자기 마음을 숨긴 채로 혹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저 한쪽에서 혼자 마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셨다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 본심은 말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의심하고 추궁하는 방식의 소통하는 것을 봐왔다면 그대로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영향만이 100%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살면서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영향에 따라 나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선천적인 성격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감정이 개입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대표적으로 수치심과 거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고 혹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아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부모님이 밀어내거나 거절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못 참아? 지금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이렇게 한다거나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했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너는 그게 문제다. 그 정도도 그냥 못 넘기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수치심과 거절감을 줬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죠. 친구랑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과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서 자신의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혼자서 마음을 조용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표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격이 조금 불같고 외향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계속 추궁하고 의심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과 절차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괜찮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감정을 숨긴 채로 상대방에게 괜히 추궁을 한다거나 자신의 기분을 태도로 드러낸다거나 상대방에게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로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 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괜찮다는 사실을 인지까지는 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이 솔직한 감정을 말하라고 했다고 너 짜증나. 왜 그렇게 말해? 너 나 싫어해?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싶더라도 방금 너의 말이 나는 이렇게 느껴졌어. 너의 말이 마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었어. 내가 이해한 게 맞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 없이 묘사하고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과 내가 느낀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이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 나 전달법이 머리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써먹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체득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막상 하려고 하면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일을 기꺼이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더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내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을 들을 때마다 상대방을 겨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진 않으셨나요? 부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